안녕 식구들, 전직은행원 경제 크리에이터 기념 있는 희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관련된 정보 아주 유용한 거 3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모르면 너만 손해야. 첫 번째, 할부 철회권과 할부 항변권. 요즘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스튜디오, 피부샵 등이 줄줄이 망해간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죠. 근데 이때 정말 피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물론 사장님들도 슬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6개월, 1년 혹은 그 이상으로 장기간 회원권을 끊었는데 내 회원권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아무런 소식 없이 폐업을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소위 얘기하는 먹튀를 당한 거잖아요. 물론 양심적인 사장님들도 꽤 많으셔서 이제 마땅히 돌려주기도 하지만 이 나쁜 놈들이 돌려주지 않고 먹튀하는 사람들이 이거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의 기능이 첫 번째 할부 철회권, 두 번째 할부 항변권입니다. 할부 철회권은 말 그대로 철회, 이거 없었던 걸로 합시다, 무릅시다 라는 거여서 결제를 하고 나서 7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거고요. 진짜 이 문제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건 바로 할부 항변권입니다. 만약에 내가 6개월 할부 처리를 했는데 이 6개월간 지속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가 된다거나 서비스가 불능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에 대해서 결제하지 않겠다라고 할부 결제 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카드사에 저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카드사가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카드값 내지 마세요 라고 하고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 예를 들어서 헬스장 사장님에게 돈 내놓으세요 라고 청구를 하는 권리인 거죠. 다만 주의할 건 이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거래 금액은 2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할부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들 잘 체크하세요. 실제로 저도 어릴 때 거기는 목욕탕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거의 한 6개월치 정도, 목욕탕은 보통 이게 달로 끊기보다는 티켓을 많이 끊잖아요. 그때 할인 행사를 해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할인을 해서 저희 엄마는 아싸 할인한다 라고 신나가지고 결제를 하신 거죠.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목욕탕이 문을 닫았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사장은 악랄해가지고 아예 본인이 문을 닫을 걸 생각을 하고 이제 먹튀를 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폐업을 당장 1, 2주 만에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기 한 달 전쯤에 표를 막 할인해가지고 팔고 튄 거니까 진짜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악랄한 인간이었다. 요즘은 이런 서비스가 너무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좀 길게 결제를 할 일이 있을 때는 꼭 할부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보통 헬스장 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드린다라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럴 때 단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대부분 해주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할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할부 철회권 그리고 할부 항변권을 이용하지 못한다 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신용카드 이용하시고 할부로 좀 장기 결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신용카드 서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카드 뒷면에 보면은 서명란이 있잖아요. 정석으로는 카드를 받자마자 바로 서명을 하는 건데 귀찮아서 혹은 여기 서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이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해가지고 서명을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카드 서명은 우리가 카드를 도난당했을 때 혹은 분실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활용이 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한 명의 고객으로서 만약에 내 카드가 도난을 당했다거나 혹은 분실을 했을 때 제3자가 우리의 카드를 무단으로 부정하게 사용을 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카드사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서 조항으로 반드시 서명을 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거나 혹은 내가 원래 보상받아야 되는 금액이 100만 원인데 뭐 10만 원만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부만 보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실천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우리가 카드를 받자마자 서명을 하고요. 내가 서명을 했습니다 라는 증거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카드사에 제가 진짜 서명을 했다니까요. 저는 사인해뒀어요. 네임펜으로 완전 굵게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카드사가 저희는 증거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게 마땅하게 저희가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면 사진을 탁 제출을 하면서 봐보세요, 제가 요거 사인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놨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받자마자 서명하시고요. 그거를 사진으로 탁
박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뒷면에 사인을 했잖아요. 카드 단말기에 하는 서명이랑 일치를 항상 시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5만 원을 넘으면 서명을 하잖아요. 이때 그냥 사장님이 대신해주세요 라고 한다거나 혹은 한 줄로 쭉 끊는다거나 점 찍는다거나 하트 그린다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내가 내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 카드의 주인입니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이 뒤에 있는 서명이랑 이 사인이랑 같아요. 어때요? 보세요. 손이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인 건데 여기에서 서명이랑 사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치 이것 역시 내가 쓰지 않은 것처럼 간주가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서명한 거랑 돈 쓸 때 서명하는 거랑 일치시키는 걸 습관화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용카드의 선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선결제에 대한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꽤 많이 받았는데요. 신용카드를 써도 될까? 안 될까? 내가 너무 과소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선결제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이유가 내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니까 내가 실제로 돈을 쓴다는 걸 확 체감을 할 수 있고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신용카드를 이용을 하시더라도 선결제를 잘 이용을 하신다면 체크카드처럼 내가 쓴 돈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카드 대금에 대해서 연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드를 쓰고 그때그때 바로 선결제를 했다면 나중에 우리가 갚을 게 없으니까 연체가 될 일이 없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선결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신용점수 상향을 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앞으로 된 신용카드의 한도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용평가사에서는 이 1,000만 원 중에서 제가 50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즉 전체 한도에서 50%를 넘게 사용을 하면 이 사람 현금의 유동성이 좀 부족한가 보네? 현금이 지금 없어가지고 다음 달에 본인에게 세금을 미루는 건가 보네? 뭐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 한도에서 50%를 계속해서 넘게 쓰는 걸 습관화를 하다 보면 신용점수가 깎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에서 가장 베스트로 보는 비율은 전체 한도에서 20% 미만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전체 한도가 1,000만 원이라면 저는 달마다 200만 원 이하로 사용하는 게 베스트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실제로 그 달에 500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선결제를 했다면 실제 누적되는 결제 금액은 내가 실사용한 금액보다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인해서 내가 실제로 큰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선결제를 하면 신용점수 상향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카드의 전체 한도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틈틈이 선결제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연체의 위험이 적겠구나, 이 사람은 미리미리 갚았으니까 나중에 뭐 결제할 것도 없겠네, 이렇게 간주를 해가지고 신용평가를 굉장히 후하게 좀 높은 점수로 책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물론 할부를 한다면 무이자 할부 내에서만 하는 게 좋지만 유이자, 그러니까 이자를 내는 범위까지 할부를 넘어섰다면 이것 역시 선결제를 하는 장점을 톡톡히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다달이 내야 되는 이자를 아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이것 역시 선결제를 통해 가지고 보정비 조금이라도 절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전직 은행원이 알려주는 신용카드에 관련된 정보 3가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너무너무 유용했죠? 앞으로도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항상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